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긴 설 연휴 동안 답답한 계좌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고자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시청자 특별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데일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1월에 상담 신청을 했는데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저희가 사연 모아봤고요. 사전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모아둔 상담 오늘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누구랑 함께 하냐면요. 이데일리온의 최강 파트너,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든든하시죠? 설 연휴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먹은 것처럼 저희가 든든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시우 파트너는요.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테마 그리고 황금주 탑3까지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투자 포인트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시우 파트너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매번 이제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법, 특히나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갖다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설 연휴를 맞아서 풍성한 이제 주목해봐야 될 테마 그리고 황금주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기대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알찬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이전에 우리 시장 보게 된다면요. 월 초는 굉장히 강했고요. 설 직전에는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출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뉴욕 증시는 네. 기술주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 이후에 다시금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는 흐름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저항대 부근인 2,560포인트를 돌파 못하다 보니까 조금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600포인트 다시금 돌파하면은 추세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설 연휴 이후에는 충분히 좀 횡보하다가 박스권 특히나 2,480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상단 2,560포인트까지는 좀 횡보하다가 2,600포인트 돌파 시점부터 시장의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2,600선 돌파하는 힘을 받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수단에서 지지부진하더라도요. 섹터 잘 가는 섹터 잘 갔고 종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저희 특별 종목 상담으로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계좌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나오는지 이 부분 눈 크게 뜨시고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설 특집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그냥 없애긴 아쉬웠던 상담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상담 진행할 번호는요. 912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게 국민주라고 한때 불렸었던 기업인데요. 카카오고요. 매수가가 49,567원, 비중이 80%입니다.
지난해 1월에 매수했고요. 6만 원 찍었을 때 더 상승할 줄 알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이후 1년 넘게 하락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평단가를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최근 4만 7천 원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다시 3만 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4만 원 중반으로 평단을 낮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35,750원입니다. 지금 4만 원대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 나왔고 한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추가 매수하기에는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0% 비중 그러면은 뭐 나머지 현금 20%를 갖다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많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10%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비중의 주식수로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만이 이제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의미가 있다. 보통은 한 5%씩 빠진다고 하면은 계속 추가 매수 하시다가 지금처럼 비중을 키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잘못된 추가 매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2021년 전 정부에서 카카오를 비롯한 네이버 이제 플랫폼 회사들의 규제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작년 1월에 이제 잠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바닥 다지고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락 추세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짧게만 시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월봉 차트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시면은 거래량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목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으로다가 반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만큼 일단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대 움직임이 나오다가 17만 원까지 정말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급등이 나온 이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도 35,000원. 바닥 이제 저점에서 상승 시기에 바닥 구간이 13,000원, 15,000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15,000원 조금 높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가 변경된다라는 기대감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고 34,000원 부근에서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끌고 가셔서 45,000원을 다시 재돌파하면은 그래도 한 5만 원 이상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럼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5만 원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요. 563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가 85,000원, 비중이 20%. 파트너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제 종목 상담 좀 해주세요. 이제 2차 전지 끝인가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보유 중이고요. 손실이 너무 큰데 앞으로 2차 전지의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손실이 크십니다. 지금 23,000원이거든요. 네, 2차 전지 앞으로 정말 끝일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뭐 탄핵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은 다음에 4차 산업이 이제 시장 계속해서 주도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서서 양자 컴퓨터 이제 AI 로봇은 움직였는데 2차 전지는 안 움직였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2차 전지도 충분히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뭐 비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짧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 만큼 2차 전지주 중에서도 좀 구분을 해서 그래도 상승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다 고르시는 게 좋은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적자 폭도 600억 이상의 적자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회사의 재무 구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 없이 상승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최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거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사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만 원 재이탈하게 되면 좀 안타깝지만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2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앞선 이제 저점 부분 뭐 10,000 원 이하로도 빠질 수가 있다. 바닥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인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이미 매수하셨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승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추세 전환 이후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 전략은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세가 우선 변하고 나서 접근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2355번께서요. 부광약품 매수가 8,850원 비중 20%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보유한 종목입니다. 코로나 때 높게 들어가서 매수 단가 낮추면서 빠져나오려고 추가 매수 중입니다. 언제쯤 손실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명쾌한 전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더 갈 줄 알고 종목 매수하셨다가 지금 깊게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추가 매수 더 하기 전에 그래도 다행히 연락 주셨어요. 네,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정말 문의 잘 주셨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어떨 때 이제 다시 상승으로 그래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매수를 하셔야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그다음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좀 실수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근데 부광약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뭐 4만 원까지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 뭐 개발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이미 보유하신 기간 자체가 4, 5년 정도 되신 오래되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관점을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크게 보셔야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볼 수가 있고 그럼 최소한도 월봉 혹은 연봉 차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까지 이탈하면서 추세 하락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최저점 부근 근처까지 이제 상승 초입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닥이 닿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3,000원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돌릴 때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하실 때는 주의하실 게 지금 비중 20% 보유 중이시잖아요. 같은 주식수로다가 매수하셔야지만 단가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2025년도에 좀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많습니다. 임상실험이라든가 역시나 이제 부광약품도 뭐 당뇨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탈출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소한 현재 이제 비중 2배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단가가 4,000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수익을 챙기실 수도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 추가 매수 거래량 강하게 실릴 때 잘 들어간다면 탈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마음고생 하셨었을 텐데 좀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잘 탈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891번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가가 85,000원, 비중이 20%.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을사년 새해로 넘어왔지만 아나운서님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화나고요. 네, 여전히 22살인 거 맞으시죠? 저한테 보낸 건 아니신 것 같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추가 매수해서 많이 낮아진 평단가입니다. 파트너님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게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10만 원 넘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거 보내고 나서 1월에 보낸 거니까 그 뒤로 계속 올랐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설날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도 이제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비엠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주전자 재료도 실리콘 응급제 이제 제조 판매사인데 2차 전지주 중에 상승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시기보다는 일부는 수익을 챙기시는 방향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 추세 길게 이어진 다음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 거기다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높지만 앞서서 바로 전 고점 부근, 바로 전 고점 부근에 딱 부딪혔다. 얼마냐? 11만 원 근처에서 이제 좀 부딪히면서 조정을 단기적으로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수익 챙기시고 11만 원 재돌파하게 되면은 12만 5천 원 목표가로다가 좀 더 끌고 가셔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특히나 테슬라 신형 모델에 해당 부품이 탑재된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좀 호재 재료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정말 설 선물 세트를 받으신 듯한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한번 참고하시면서 잘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946번님께서요. 펩트론 그리고 매수가가 11만 원이고요. 비중이 80%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르다가 주가가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야, 제가 산 날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실 중인데 정리해야 할지 보유해도 괜찮으면 매도가 얼마까지 보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97,400원이에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지. 비만 치료제가요. 엄청 뜨겁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좀 사라졌더라고요. 비만 치료제 전반적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보니까 개발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 하면은 그냥 막 달려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이제 매수를 하는데 지금 펩트론의 위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저점이 얼마냐면은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3만 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20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해당 종목이 실질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 물론 호주에서 뭐 특허를 받고 이런 이슈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 매년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약바이오가 뭐 판관비 아무래도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무상에 마이너스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제약바이오주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최근에 유한양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상승이 나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그러면은 수익이 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비만 치료제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만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재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제 10만 원 부근, 10만 4천 원 부근인데 여기가 보면은 해당 고점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13만 2천 원 기록을 하고 나서 자 어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법으로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머리 그다음에 양 어깨인데 지금 양 어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주가 흐름에서 9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8만 원 그리고 아래로다가 추가적인 하락 여기 보이시죠? 대칭 형식으로다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만큼 10만 원을 돌파 다시 하냐 마냐 이것보다는 너무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다. 자, 매수하신 단가 11만 원 위에는 이 13만 2천 원 잠깐 고점을 찍은 위치 제외하고는 11만 원을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만큼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잡으셨고 자칫하다가는 하락 추세로 다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9만 원 부근을 이탈하면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매수가 위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차라리 매도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더 잘 것 같은 기대감 속에 매수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답답함, 고민들 해결책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특집 방송은요, 지금 이 시간 이슈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과 조금 더 방송 시간 외에도 다양한 전략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그 천국의 계단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도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파트너님 성함, 이시 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QR코드 스캔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슈 파트너의 꿀팁 꼭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이 강의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강의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상담,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설 명절인 만큼 설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은지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테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만큼 올 한 해 설 이후에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테마들로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봐야 될 테마 어떤 거냐? 재건 관련된 테마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LA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죠. 그러니까 재건에 필요한 규모가 상상 초월이다. 최소한도 20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재건 관련된 테마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재건 비용이 많게는 1,000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추산이긴 하지만요. 그런 만큼 크게 돈이 들어간 개별 종목들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간 종목이 좋지만 이렇게 사업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는 게 좋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또 재건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도로 등을 재건하는데 1조 달러, 국내 돈으로 한 1,400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재건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당연히 이제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살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제 두산 밥캡이라는 종목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최근 들어서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HD 현대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주로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 시총이 4조 원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트렌드가 그룹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두산밥캡 역시 마찬가지로 두산그룹이 특히나 모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밥캡 특히나 건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방산 군수 자재를 갖다가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방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병원을 짓는다거나 어떤 건축물을 짓던 이제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필수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당연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내 1위 엘리베이터 제조 판매사인데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 쇼핑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짓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앞서서는 대장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현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탄핵 이슈 등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재차 반등 흐름으로 전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질건설 로봇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근 신규 상장 종목이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 고점을 갖다가 계속 갱신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은 꼭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종목 중에 해당 재건 관련주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방송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종목 4차 산업.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수해 년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만큼 게임 체인저다라는 말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규제 완화, 특히나 AI 관련된 발언이긴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특별히 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서 강화 조치 철회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AI는 물론이고 이런 양자 컴퓨터 등등의 이제 기술력을 갖다가 특별히 규제하지 않으면서 또한 오히려 AI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7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양자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3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AI도 있지만 양자 컴퓨터 역시도 해당 3대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로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넷과 아톤, 소닉스가 있는데요. 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들 방송에서 공략을 여러 번 해드리고 최소한도 4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앞서서 이제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톤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후속주로 상승이 나왔고요. 우리넷과 소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 당장 이게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2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발언 이후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움직임으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후에 계속해서 4차 산업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로도 수급이 다시
다시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올해 설 연휴 이후에는 2025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주가 올 한 해 주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HMPV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독감 역시도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당연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국내 3대 제약사인 바이오사가 올해 매출이 신기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오늘 급등이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 원의 이제 그 목표 수주를 받았거든요. 이미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미 당연히 최고의 이제 CDMO 기업 중에 하나이고 생산력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상품인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탈모 치료제 등을 갖다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관련주로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기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 ADM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먹는 경구용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설 연휴 이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세 가지 테마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슈 파트너가 세 가지의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양자컴,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종목까지 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슈 파트너와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특히나 이런 천국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함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까요? 저희가 정말 엄선해서 지금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3831번님께서 KMW 한번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수가 23,000원, 비중은 15%이고요. 2년 전인가 아무도 모를 때 샀습니다. 매수를 한 이후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내리기만 하는데요.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님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KMW뿐만 아니라 5G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 긴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KMW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대장주잖아요, 그래도.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G 대장주이고 통신 관련된 업종인데 솔직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뿐이고 네. 최근에 혹시 뭐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빛과전자라든가 오이솔루션 등 솔리드 해당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관련주 등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KMW가 이제 조정을 받았냐?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0,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나 12,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5,000원 이하로다가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좀 더 끌고 가셔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때 한 번쯤은 추가적인 매수 노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10,000원 돌파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 우선 10,000원 돌파를 확인한 뒤에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006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고요. 매수가가 15,400원, 비중은 크십니다. 60% 들고 계시고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는 넷플릭스의 국내 광고 판매 독점 업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 상담 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4,040원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전략 좀 잡아볼까요? 네, 일단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KT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 그룹사인데 현재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좀 빠진 거 답답하시고 당연히 비중 자체가 크시기 크셔서. 때문에 또 더 불안하신 건 있긴 하지만 해당 종목은 긴 하락 이후에 현재 좀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00원이 이제 최하단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3,000원만 이탈 안 하면 매수가 부근 한 15,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 13,000원만 잡고 15,000원 부근에서 혹시나 나는 좀 기다리는 게 싫다 하면 뭐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가 딱 15,000원이거든요. 그런 만큼 15,000원 돌파하면 16,000원 부근부터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절을 고려하시기는 너무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위치 자체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나면은 약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뭐 다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2769번이시고요. CJ제일제당 매수가가 25만 9천 원, 비중이 10%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가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하만 파고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닥이라고 확인했다 돼 있어서 제가 차트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직전 저점이신 줄 알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탈해 버렸어요. 어떡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항상 고점도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바닥 역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수주, 당연히 이제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 위치는 바닥은 아닙니다. 좀 20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높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시야가 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종목이 어디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지지선 자체가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뭐 최소한 못해도 한 22만 원까지는 좀 추가 조정, 지금 현재 위치부터 많이 빠지면 한 10% 정도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충분히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 비중 자체도 적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전략으로도 마음 느긋하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상승 나오면은 다시금 최소한 못해도 한 25만 원 이상은 상승 나올 거고 27만 원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조금은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간다면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 1차 목표가 2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233번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그린텍이고요. 매수가가 9,930원 그리고 비중이 지금 10%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주식 계좌 중에 아무그린텍은 오래 보유한 종목입니다. 주가 하락 시 대응을 못했고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무그린텍 금요일 종가 기준 5,810원이고요.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그린텍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아무그린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역사 저점을 네.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과 반대죠. 아. 네, 그러면은 어디에서 상승이 나올지 이걸 맞추는 거는 솔직히 신의 영역이고 지금 현재 자체도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500원을 다시 재이탈한다라고 하면 추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매수세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10,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환되고 최소한도 7,000원 위로 올라와 줘야지만 추세가 반등으로 전환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대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일단 매수하신 비중 자체가 10%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뭐 정리하시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난 그냥 끝까지 지켜보겠다 하면은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냥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주도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사셔야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갖다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을 예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이시호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천국의 계단 기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반대되는 만약에 차트가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섣부르게 딱 매수를 하진 않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천국의 계단 기법을 내 기법으로 습득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시호 파트너와 함께 천국의 계단 기법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QR코드 띄워드립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요. 이 QR코드에 대주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시후 3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 정말 섹터 선별 잘해야 되고요. 종목 선별 잘해야 됩니다. 이시호 파트너가 황금 열매, 황금 사과 같은 그러한 종목 3가지를 지금 선점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저희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하는 종목들을 갖다가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이제 황금주, 정말 말 그대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상승할 종목들을 3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번 살펴볼 종목은 자, 앞서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테마,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였던 엑스게이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정보 보안 필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팅 대표 종목으로 리게티, 폭등이 재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 AI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700조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한다. 그런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3대 게임 체인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적게 받는다라고 제가 앞서서도 방송 등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장주
해당 종목인 엑스게이트를 노려보셔야 되겠죠. 엑스게이트 이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톰 같은 경우 후속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원래 대장주는 엑스게이트다. 그러면은 기술 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인 건 알겠는데 해당 종목의 이제 기본적 분석 역시도 보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은 기본적 분석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분기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역시나 순이익은 수익을 보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유보율, 회사에 돈이 있는 종목인지, 그다음에 뭐 당연히 PBR이라든가 이런 저평가까지도 보시는 게 좋지만 해당 종목은 당연히 기본적 분석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 역시나 성장성이 우수한 회사이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냐가 중요하죠. 자, 이 검정색 선이 제가 천국의 계단 기법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고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52주 최고점은 돌파 이후부터는 지지라인, 강한 지지라인을 작용을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 위치에서 보시면은 오늘 장에도 조정받다가 52주 최고점 부근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되면 짧게 수익을 봐도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역사적 고점으로다가 갱신하면서 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월봉 차트거든요. 나의 종목,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나타내는 게 시야를 크게 보면은 월봉으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자, 52주 최고점을 앞에서도 돌파 시도하다 실패,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다시금 돌파 시도하다 실패가 계속해서 나온 다음에 지난달에 이렇게 상승,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상승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52주 최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매수가 7,80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현재 스윙 정도로 보고 충분히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짧게 10,000원,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 고점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당 종목으로도 큰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뭐 HMPV 바이러스 대증요법,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 안 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몸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대증요법에 이제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이라는 회사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인도에서도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주는 뭐 임상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호재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종목을 뽑은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계 평균 PBR 훨씬 아래로다가 1이 안 되거든요. 채 0.5 정도. 그러면은 만약에 해당 종목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 500억 정도로 정말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물량 소화 구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해당 위치에서 충분히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너무 해당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는 오히려 매수 적기다. 매수가 6,300원 이하로다가만 잡으시면 되는데 오늘 종가가 한 6,200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고요. 목표가는 7,500원. 짧게 보셔도 해당 위치, 그다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매수한 이후에 한 200원 정도 손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에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짧게 손절가 잡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제가 교육방에서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상승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자,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산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HD 뭐예요?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데 해당 그룹주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해당 종목도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여기에 더해서 LA 산불 관련 재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굴삭기 관련된 이제 건설기계 제조 판매사인 만큼 네옴시티라든가 인리산업 등 여러 가지 건설 수주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재무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한 회사죠.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 역시 마찬가지로 1000%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인데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을 최근 들어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딱 마침 때마침 조정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단기 눌림목 구간에 52주 최고점 지지 라인이니까 이 부분에서만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설 연휴 이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52주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돌파, 해당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힌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 상승이 나오면 최소한 못해도 9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은 매수가 72,000원 이하로 사시면 되고, 목표가는 8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68,000원 잡고서 보시면 해당 종목들 충분히 꾸준한 상승, 역시나 만약에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면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의 황금주 탑3까지 만나봤습니다. 2025 빨간 계좌 프로젝트 종목 상담부터 이시우 파트너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시우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설 특집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온 라이브 빨간 계좌 프로젝트. 종목 상담부터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종목까지 꽉꽉 찬 시간으로 저희가 꾸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남은 기간도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